자, 두 번째 타임 수업하도록 합시다. 저희 취득세 납세 열차 가서 수업을 할게요. 제 8절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깜빡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은 좀 사과를 좀 드려요. 취득세 뭐에 대해서 납세 절차를 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방세 기본법 총칙에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뭘 봤나요? 취득세는 그치? 자, 뭐다, 그죠? 납세 의무에 그치? 성립에 대한 내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우리가 이렇게 그치? 취득 시기라는 게 존재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납세 의무의 확정의 방식이 정해져야 될 겁니다. 그죠? 그때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으로 취득세는 뭐다? 기본적으로 신고 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니까 신고 납세 방식이 되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이 신고납세 방식에 대한 납세의 확정의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취득한 날부터 얼마내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뭐다? 이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 확정 방식이다. 확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뭐 한다?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신고 기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자,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얼마 내에, 그죠? 자,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거예요. 또 하나 역시 납부기한도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기한은 역시 당연히 취득세에 대한 뭘 하면서 그죠?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한다?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뭘 하는 것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때는 뭐 하게 된다? 고지징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는 고지징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징수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 총칙에서 봤죠. 그죠? 보통 징수의 방식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부분을 좀 사과드려요. 그죠?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납부에 뭐가 나와요? 그죠? 특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납부에 대한 절차를 좀 간소화했어요. 또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또 뭐가 된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는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취득 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중과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에 뭐가 됐어요? 중과 대상이 되거나 또 취득 후에 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죠? 추징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뭐 하는 것이다. 추징 대상 등이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죠? 자, 이러한 대상이 된 날부터 그죠?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날부터 해당 일부터 저희 교재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60일로 좀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60일 이내에 뭘 해야 한다?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개정이 됐는데 제가 흡수를 못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취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그죠? 취득세, 그죠?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뭐가, 등기나 뭐가 필요한 경우에요?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내용입니다. 이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그죠? 등기, 그죠? 등록하기 전까지, 뭐래 한다?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0일 이내 이거 하나 수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취득입니다. 오케이? 그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그지? 허가일이나 그지? 허가구역 지역 지정 해제일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곧바로 가서 정리를 좀 해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신고납부의 특례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좀 했고요. 저희는 필기하니까 2번으로 곧바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다는 것이야? 토지거래, 그죠?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구역 내에 뭐가 있다는 것이야? 취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를 본다? 허가일이나, 그죠? 허가일이나 뭐를, 그지? 지정 해제일을, 그죠? 해제일을 뭐로 보겠다? 그죠? 취득일로, 그죠? 취득일로 뭐 하겠다?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상속세 신고기한 아시죠? 그죠? 상속기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래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 특례 내용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역시. 상속시 뭐가 있어요? 신고 납부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속하는, 즉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치? 상속 개시일이 뭐하는, 그치? 속하는 뭐서부터, 그죠? 달의 말일부터 얼마네, 그죠? 자, 6월 이내에 뭐 하는 것이다, 그치?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문제를 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같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2페이지에 그치? 취득 후에 중과 대상이 되거나 또 추징 대상이 된 경우는 얼마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세액의 추징과 그치? 자, 등등등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될 내용이에요. 당연히 부족한 세액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그죠? 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가산세 정도는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산세에서 중가산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죠? 그죠. 취득세, 그죠. 취득세 뭐와, 그지. 추징과, 그지. 가산세 등에 대한, 그지. 부과에 대한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나요? 오케이. 중가산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중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유는 뭐가 될까요? 자, 사실상 취득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을 했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그죠?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그죠? 자산을, 그지? 취득한 후, 그죠? 취득한 후 뭐 하지 않고, 그죠? 신고하지 않고 뭐 한 경우에, 그지? 매각한 경우에, 매각 시에 뭐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매각 시에, 그지? 뭐가 됩니까? 매각 시에 당연히 뭐가 된다? 중가산세 부과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자,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정리하셔야 돼. 중가산세는 해당, 그지? 산출세액의 얼마까지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뭐한다? 중과산세로 부과가 된다. 이 부분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있단 뭐가 있다? 취득세 면세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취득세 면세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치? 얼마, 취득가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에는, 그치? 50만원, 그죠? 미만인 경우에는, 그치? 취득세를 뭐 하지 않는다? 그치?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치? 부과하지 않는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단기, 추가 취득에 대한 특례, 그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답니다. 그때는 한 건으로 봐서 하겠다.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서택스가 있죠. 거기는 지방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 정도 뭐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V로 가서 취득세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그죠?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서택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죠? 서택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치? 서택스는 뭐가 있다. 그죠?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존재를 하게 된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다. 그치? 자, 이게 보셔야 될 내용 끝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취득했답니다. 자, 봅시다. 학교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뭐예요? 그죠? 재산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비과세를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을 상대로 뭘 했어요? 혹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원과의 과세, 불용품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야. 그때는 당연히 재산세, 그죠?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한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를 볼 때도 여러분이 이거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그치? 그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뭐 하겠다? 오케이. 재산세 등에 대한 비과세를 작동을 시켰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를 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죠?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라. 이렇게 한번 정비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죠? 우리가 지방세법에 뭐가 있나요? 그죠? 자, 이렇게 취득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취득세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취득세를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제가 늘상 가르쳐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상 어떻게 가르치나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 도대체 여기서 그죠? 총칙이나 또는 총설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지방세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총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철저하게 정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용어로 오로지 살펴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취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완벽히 정리할 게 다시 한 번다. 취득이다. 이거를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한 지방세법의 법률의 규정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같이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에서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취득세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냐. 이거를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법률 규정으로 뭐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자, 승계취득과, 그지? 자, 뭐를 두고 있다. 그지? 또 하나는, 그지? 원시취득이라는 걸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지? 거기에서 또 하나 뭐를 두고 있나요?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다시 승계취득은 뭐로 나눌 수 있어? 유상승계와 무상승계취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원시취득은 제가 쪼개지 않겠습니다. 그지?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건축물의 신축, 중축, 개수로 인한 취득하고 또 뭐 있어? 그지?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간주취득도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종류변경이나 또는 뭐로 인한 지목변경으로 인한 뭐가 있다는가? 그지? 간주취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존재할까요? 과점 주제의 간주취득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 용어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돼. 그 중에 이 용어 정의의 핵심은 당연히 취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이 판례에 대해서 실질 취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그죠? 형식적 뭐에 대해서도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잡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에 대한 실질 취득과 이 형식 취득 모두로 뭐로 먹었다? 취득으로 먹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소유권 취득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가치세를 적용을 배제하고 소유권 취득설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게 뭐 있어요? 두 번째 정리할 게 있다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취득세 과세 요건으로 와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상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세 번째는 뭐에 대한 것이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세율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자, 과세 대상은 뭐가 됩니까? 그죠?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죠? 자, 일정한 뭐에 대해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일정한 자산은 무엇일까? 취득은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일정한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 세 개로 다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뭐가 있다? 부동산이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 상해에 뭐가 존재하는 것이고,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죠? 각종 권리가 뭐가 된다? 취득세, 과세상이 된다. 그리고 또 취득은 다시 여기 가서 여러분이 정비를 다시 한번 하고 가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같이 정리해도 괜찮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돼요? 그죠? 취득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취득 시기라는 건 도대체 뭐가 될까?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야.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따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누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과세 예상 자산을, 그죠? 과세 대상 뭐를 자산을 취득한 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판례의 견해에 따라서 실질 취득은 물론 형식 취득도 전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그죠? 당연히 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가 뭐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당연히 원칙은 뭐가 됩니까? 취득 당시에 가액이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 뭐가 된다? 그죠? 당시의, 그죠? 가액이 뭐가 된다? 그지?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 없답니다. 그지? 그러면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은 통상은 뭐로 하는가? 신고 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신고 가액이 없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신고가액이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어디에 시가 표준액에 뭘 하게 됩니까? 그죠? 미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이다. 그치?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죠? 자, 어느 경우에 기타 등등의 경우에도 이 과세 표준에 대한 전체 얼개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세율은 뭐가 돼요? 원칙은 그치? 자, 뭐가 된다는 것이야. 표준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제조례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는가? 그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세 가지가 여러분들 또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취득이라든가, 오케이? 자, 대도시 내 부동산의 취득이라든가 사치성 자산의 취득에 대한 내용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안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뭐가 됩니까? 과세표준에 있어서, 그죠? 직접 비용은 당연히, 그죠? 취득가액에 포함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지? 이 간접 비용도 뭐가 되는가? 그죠? 당연히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이야? 취득가액에 포함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취득세는 뭐예요? 지방세법상, 그지?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취득세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자,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원칙은 뭐 하는 것이다.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취득 후 중과가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은 너무나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판례들을 좀 흡수를 좀 하시고요. 그죠? 또 하나 이제 특수 문제가 있다면 뭐 있을까? 그치? 과점주에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자, 과점주주에 대한, 그치? 자, 뭐가 있다?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특수문제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정리하시고, 적용 요건 정리하시고, 그죠? 또 적용 효과 정리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가면 되겠죠. 그죠?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설립시의 과점주에 간주취득세에 대한 납세는 없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비를 좀 해드린다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세무사 2차 시험에 지방세법에 대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죠? 세무사 어디에서 2차 시험에서 그죠? 지방세법에 대한 출제 포인트는 어디가 됩니까? 당연히 세 개의 주제가 됩니다. 취득세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는 시험에 나올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법인 등기에 대한 뭐가 있을까? 그죠? 중과세율 외에는 시험에 나올 게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비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재산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이 지방세법의 세무사 2차 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에 여기도 출제되지도 않으니까요.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할까 취득세하고 뭐가 이 재산세 쪽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런 이유에서 이 두 군데는 판례가 굉장히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 또는 국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방세법상 조세 부담이 있는 데가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 쉬었다가요. 저희 등록면허세 좀 하고요. 그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있어서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또 뭐가 됐다면 그지? 추징 대상이 됐다면 이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어디를 여러분하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타임에 뵙겠습니다.